가슴에 박힌 검끝이 차가웠다. 평생 수천의 심장을 뚫어왔던 금속의 감각이 정작 제 주인의 폐부를 가를 때는 이토록 시리다는 것을 천하를 오시하던 혈천마제 무진은 이제야 알았다. 스승님, 고통은 짧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강했고 그 강함이 무림을 질식시켰습니다. 검 자루를 쥔 손은 떨리지 않았다. 혈무영,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내 손으로 직접 거두어 마교의 후계자로 키운 아이. 놈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목적을 달성한 사냥꾼의 건조한 성취감뿐이었다. 괴물은 죽어야지. 그렇고 말고. 무진이 피 섞인 웃음을 흘렸다. 옥좌 아래로 흐르는 붉은 강물이 자신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이 우스웠다. 천하를 얻기 위해 스승을 죽이고 벗을 베고 유일하게 사랑했던 설아마저 소림의 돌계단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만들었다. 그 대가가 고작 제자의 배신이라니. 세상은 괴물을 원하지 않는다 했느냐. 무영아, 너 또한 내가 만든 괴물임을 잊지 마라. 무진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천마신공 9번째 단계, 그 금단의 기운이 뒤틀린 단전을 터뜨리고 역류했다. 복사하기 직전의 짧은 순간, 그는 보았다. 설아의 맑은 눈망울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내 손에 목이 꺾인 소림 방장의 원망 섞인 시선을. 무언가 잘못되었다. 시작부터, 아주 처음부터.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만갈래로 찢어지는 고통 끝에 찾아온 것은 영원한 침묵이어야 했다. 하지만 무진, 이 게으른 놈아,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귀를 찢는 고함과 함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무진은 번쩍 눈을 떴다. 차가운 돌바닥에 냉기가 닿은 곳은 구멍난 누비옷 너머의 맨살이었다. 목소리가 낯설었다. 갈라지고 쉰 노인의 음성이 아니라 덜 여문 소년의 앳된 울림. 무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구석에 놓인 깨진 물동이를 들여다보았다. 거울처럼 비친 수면 위에는 삭발한 머리와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15살의 소년이 있었다. 말도 안 돼. 꿈이 아니다. 만져지는 피부의 탄력,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산의 전기,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탁 소리. 이곳은 숭산 소림사였다. 그것도 자신이 천마로 각성하기 전, 비천한 자벽승으로 살아가던 20년 전의 그 시절. 무진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이 웃다가 이내 입을 틀어막았다.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인가? 아니면 지옥이 보낸 잔인한 장난인가? 그는 본능적으로 가부좌를 틀었다. 몸은 비어 있었다. 전생에 가졌던 산을 옮기고 바다를 가르던 내공은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천마신공의 운기법은 뇌리에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천마는 죽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살아있지. 심호흡과 함께 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기이했다. 마기를 끌어올리려던 찰나 단전 밑바닥에서 전혀 다른 성질의 기운이 꿈틀거렸다. 맑고 따뜻하며 한없이 깊은 기운. 정기. 소림의 내공이 왜 내 몸에? 전생에 자신은 소림 무공을 한 터럭도 배운 적이 없었다. 자벽승 따위에게 비전 무공을 가르칠 문파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몸에는 이미 뿌리 깊은 정종 내공의 씨앗이 심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혼란에 빠질 틈은 없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무거운, 하지만 전생의 기억 속에선 단 한 번도 이 시기에 들린 적 없는 발소리였다. 무진, 안에 있느냐? 방장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림 방장. 전생에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그리고 죽어가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던 노승. 원래 역사라면 소림 방장은 일개 자벽승인 무진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 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역사가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다. 좋다. 부딪혀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새벽바람이 소년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무진의 가슴속은
전생의 복수심과 새로운 의문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혈무영. 아직 8살일 그 꼬맹이를 어떻게 죽일까? 아니면 사지를 잘라 평생 내 밑에서 기게 만들까? 무림맹주와 배신한 마교 장로들. 그들의 목을 치기 전에 반드시 구해야 할 이름들. 설아. 이번 생에선 절대로 그 돌계단 위에서 널 혼자 두지 않겠다. 무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비록 지금은 힘없는 소년의 몸이지만 그의 안에는 100만 대군을 도륙했던 마왕의 영혼이 들끓고 있었다. 무진, 어서 가자니까. 재촉하는 승려를 따라 나서며 무진은 소림의 웅장한 전각들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이라면 아직 모두가 살아있다. 나의 적들도, 나의 연인도, 그리고 나를 버렸던 진실조차도. 방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눈을 감고 좌선 중인 노승의 뒷모습이 보였다. 전생과 똑같은, 아니 조금 더 젊은 모습의 방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느냐? 방장의 첫 마디에 무지는 멈칫했다. 방장의 눈빛은 일개 자벽승을 보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너의 눈이 그 아이를 닮았구나. 방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3단계 반전의 첫 번째 조각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의 눈앞에 던져졌다. 역사는 이미 시작부터 부서져 있었다. 오늘부로 너는 자벽이 아니다. 나의 직속 제자로 삼겠다. 방장 해공대사의 선언은 대웅전의 무거운 공기를 단숨에 찢어버렸다. 곁에 서 있던 중견 승려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비천한 자벽승이 소림의 정점으로 불리는 방장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무지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은 해공의 깊게 파인 주름 사이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해공.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전생에서 무지는 이 노승의 목을 꺾었다. 그때 방장은 죽어가면서도 원망이 아닌 안도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 이유가 보였다. 노승의 눈에는 어린 무진을 향한 슬픔과 그보다 더 짙은 죄책감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무진아, 내 나이 올해 몇이더냐? 15입니다. 해공은 한참 동안 무진의 눈과 코, 인매를 뜯어보았다. 마치 죽은 누군가의 환영을 쫓는 듯한 시선이었다. 해공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좋다. 오늘부터 법명을 버리고 속명 그대로 무진이라 불리거라. 너는 나의 뒤를 이을 아이니까. 주변의 반발을 묵살한 채 무진은 곧바로 비밀스러운 선방으로 인도되었다. 해공은 그에게 소림의 근간이라 불리는 역근경을 전수했다. 자벽승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차원의 내공 수련법이었다. 혼자 남겨진 선방에서 무진은 가부좌를 틀었다. 이 기운. 너무나 맑고 깨끗해. 역근경을 운용하는 순간 잠자고 있던 전생의 천마신공이 굶주린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단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뜨거운 마기와 차가운 전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커헉, 입안으로 비릿한 선혈이 역류했다. 온몸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 팽창했다. 전기든 마기든 하나를 버려야 살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왔다. 평범한 천재라면 전기를 밀어내고 익숙한 마기를 택했으리라. 하지만 무지는 달랐다. 버리지 않는다. 둘 다 내 것이다. 그는 전생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를 향해 정신을 집중했다. 충돌하는 두 기운의 중심을 비웠다.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쫓게 만드는 태극의 원리. 소용돌이 치던 기운들이 기적처럼 융합되기 시작했다. 천마신공의 검은 기운이 역근경의 황금빛과 뒤섞이며 기묘한 회색빛 내공으로 변했다. 파각, 단전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단 하루 만에 천마신공 1층을 돌파하고 역근경의 소성 경지에 도달했다. 전생의 지식과 이번 생의 기묘한 체질이 만든 비상식적인 성취였다. 몸이 가벼워진 무지는 밤을 틈타 장경각으로 향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자벽승 시절의 보잘것없는 기억과 전생의 천마로서 익혔던 금제 해제 능력이 결합하자 소림의 철통 같은 방어망은 종이장처럼 무력해졌다. 가장 깊숙한 곳, 비밀 보관함에서 낡은 기록 하나를 찾아냈다. 15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 중상을 입은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소림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몸에는 마교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인은 죽어가며 방장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방장은 그 아이를 죽이는 대신 신분을 숨기고 자벽으로 키우기로 결정했다. 마교와 소림. 내 핏줄이 이토록 더러웠단 말인가. 무진은 헛웃음을 삼켰다. 자신이 천마가 되었던 것도, 소림을 증오했던 것도 모두 설계된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름 끼치는 예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장경각의 그림자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금강당의 수좌승이자 전생에서 무진을 배신하고 정파 무림맹의 앞잡이가 되었던 해철이었다. 자벽승 따위가 감히 장경각의 금기를 건드리다니.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어야겠다. 해철이 금강장을 내질렀다. 거대한 바위도 가루로 만들 무거운 기운이 무진을 덮쳤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융합된 회색빛 내공을 손끝에 모았다. 천마신공과 역근경의 합일. 쾅! 단 한 수였다. 해철의 거창한 금강장은 무진의 가볍게 내민 손바닥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해철의 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벽에 처박혔다. 단 3초도 걸리지 않은 압도적 격차였다. 말도 안 돼. 내 놈이 어떻게 이런 힘을. 해철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무진은 쓰러진 해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차갑게 속삭였다. 입을 다물어라. 그럼 내가 장경각에서 훔치려 했던 비밀 무공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지. 너, 그걸 어떻게? 내가 아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해철, 너는 앞으로 내 개가 된다. 싫다면 지금 여기서 고깃덩어리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무진의 눈빛은 이미 15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을 도륙했던 마왕의 살기가 해철의 영혼을 옥죄었다. 해철은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배신자를 죽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번 생에 무진은 더 영리했다. 적의 약점을 쥐고 자신의 말로 부리는 것. 그것이 그가 그릴 더 큰 그림의 시작이었다. 가서 해공방장에게 보고해라. 내가 수련에 정진하고 있다고. 무진은 해철을 개처럼 쫓아내고 다시 장경각의 어둠 속에 잠겼다. 그의 손에는 기록에 없던 또 다른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거기에는 설아의 이름과 함께 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재물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무림은 천도의 실험장일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진의 몸에서 회색빛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회귀의 진실과 세계의 비밀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흘 후 연무장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림을 방문한 화산파 일행의 중심에 선 남자를 보며 무진은 낮게 읊조렸다. 죽이기엔 아직 너무 싱싱하군. 진무성. 전생의 정마대전에서 무진의 왼팔을 잘라냈던 화산파의 천재. 지금은 30줄의 전도 유망한 고수이자 차기 장문인 후보로 칭송받고 있었지만 무진은 그의 비단 도포 아래 숨겨진 썩은 냄새를 알고 있었다. 장경각에서 본 명단에는 진무성 역시 이 실험에 충실한 사냥개로 기록되어 있었다. 진무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으로 기력을 채우는 혈마공을 몰래 운용하고 있었다. 정파의 으뜸이라는 화산파의 대제자가 마교보다 더 잔인한 마공에 손을 대고 있다니. 무진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다음 대련은 소림의 무진, 그리고 화산의 진무안이다. 방장 해공의 명에 따라 무진이 연무장 중앙으로 나섰다. 상대는 진무성의 친동생인 진무안이었다. 전생의 진무안은 형의 마공 수련을 돕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납치하다가
끝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가련한 영혼이었다. 화산파 진무안입니다. 배우겠습니다. 진무안이 검을 뽑았다. 화산의 매화가 만개하듯 화려한 검기가 무진의 전신을 덮쳐왔다. 구경하던 승려들이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확실히 명문 정파의 수제자다운 위력이었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 그 검법은 느려 터진 춤사위에 불과했다. 무진은 방장이 건네준 소림 달마검을 가볍게 쥐었다. 겉으로는 소림의 검식이었으나 그 발걸음에는 전생에 천하를 떨게 했던 천마보법의 진의가 담겨 있었다. 슈슈, 단 한 번의 신법이었다. 무진의 신형이 매와 꽃잎 사이를 미끄러지듯 통과했다. 관중들의 눈에는 무진의 잔상이 세 개로 나뉘어 보였다. 진무안이 당황하며 검을 휘둘렀으나 이미 늦었다. 차가운 목재 검 끝이 진무안의 목 울대에 닿아 있었다. 대련 시작 다한 5초. 연습장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자벽승이었던 아이가 화산의 천재를.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다. 무진은 진무안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형을 조심해라. 3년 후면 너는 그가 죽인 시체들의 산 위에서 울게 될 것이다. 진무안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무진은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검을 거두고 물러났다. 저 멀리서 진무성이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무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무진은 그 눈빛을 즐기며 연습장을 빠져나갔다. 대련의 소란을 뒤로하고 무진은 소림 뒷산의 고요한 숲길을 걸었다. 전생의 기억이 그를 이끄는 곳. 그곳에는 낡은 고목 아래에서 약초책을 읽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스님, 여긴 위험하다고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13살에 서라. 장경각 명단에서 보았던 그 이름. 전생에서 무진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인이자 이번 생에서 그가 기필코 지켜내야 할 유일한 존재.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앳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차가운 마왕의 영혼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스님, 왜 울고 계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무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아는 걱정스러운 듯 다가와 품 안에서 작은 매화 꽃송이 하나를 꺼내 밀었다. 이거 보세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에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오니까. 이거 보시고 기운 내세요. 무진은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다. 이번 생에는 절대로 널 소림에 보내지 않겠다. 정마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고맙구나. 잊지 않겠다. 무진의 맹세는 꼬집보다 무거웠다. 그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다. 설아를 지키기 위해선 그녀를 제물로 점찍은 이 세계의 설계자들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다. 그날 밤 무진은 그림자가 되어 소림의 금지 구역인 마가굴로 향했다. 낮에 보았던 진무성의 불안함을 확인해야 했다. 어둠 속에 숨어 기척을 죽인 무진의 눈에 은밀하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진무성의 뒷모습이 포착되었다. 동굴 깊은 곳, 진무성은 비릿한 혈취를 풍기며 혈마공을 수련하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인근 마을에서 납치해온 민간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정파의 희망이라는 놈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니. 무진은 그 광경을 기록하고 진무성이 남긴 흔적들을 꼼꼼히 챙겼다. 지금 당장 방장에게 알리면 진무성은 처형당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화산파라는 거대한 문파 전체를 자신의 발밑에 두기 위해선 이 증거를 더 크게 키워야 했다. 수련을 마치고 진무성이 떠난 자리. 무진은 동굴 입구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남겼다. 3년 후 천하가 내 피의 냄새를 알게 될 것이다. 동굴을 빠져나오던 진무성이 메모를 발견했다.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하며 주위를 미친 듯이 살폈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허공을 향한 진무성의 외침은 공허했다. 무진은 이미 장경각의 높은 지붕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진무성은 이제 매 순간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환각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갈 것이다. 무지는 품 안에 매와 꽃잎을 만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첫 번째 복수는 시작되었고 첫 번째 구원은 이제 막 첫 발을 뗐다. 다음 날 연무장. 30명의 승려가 단숨에 바닥을 굴렀다. 단 한 대의 타격도 허용하지 않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유린이었다. 연무장을 가득 채웠던 함성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변했다. 저게 정말 삼주 수련한 자벽승의 실력이란 말이냐? 소림 무비전. 10년마다 열리는 소림의 가장 큰 잔치이자 미래의 기둥을 뽑는 신성한 시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무지는 거친 숨조차 몰아쉬지 않은 채 연무장 중앙에 우뚝 서 있었다. 겉으로는 소림의 기초 권법인 나한권을 펼쳤으나 그 속에는 천마보법의 기묘한 신법과 정마가 융합된 이질적인 내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진의 시선은 관람석 상단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방장 해공의 곁을 지키는 한 소년이 있었다. 18살의 혜성. 소림 최고의 천재이자 방장의 자랑이며 전생의 역사에서 무비전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인물. 그리고 전생의 정마대전에서 혈천맞에 무진의 심장을 향해 가장 먼저 검을 찔러 넣었던 선봉장이었다. 혜성. 너는 이번 생에서도 나의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 되겠지. 무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은 자신이 해공의 진짜 핏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생의 원수를 증오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혜성은 처음으로 마주한 무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가사 자락을 꽉 쥐었다. 2회 전, 방장의 직속 제자 무진과 금강당의 혜성이 맞붙는다. 준결승이 선포되자 장내의 분위기는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모두가 혜성의 압승을 예상했다. 그는 소림 72절기 중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대력금 강장을 이미 대성한 괴물이었으니까. 배우겠습니다. 사제. 혜성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손바닥에 실린 기운은 산을 무너뜨릴 듯 중후했다. 혜성의 신형이 쏘아져 나왔다. 황금빛 장력이 공기를 찢으며 무진의 흉벽을 압박했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전생의 만인장이었던 그가 택한 방식은 정면 돌파였다. 무진은 융합된 회색빛 내공을 손바닥으로 끌어올렸다. 쾅!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맞부딪히며 거대한 폭음이 터졌다. 하지만 예상했던 무진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혜성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이게 대체... 혜성은 자신의 내공이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무진의 내공은 마교의 흡성대법과 닮았으나 그보다 훨씬 완벽했다. 상대의 기운을 단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림의 정기를 이용해 동화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즉시 치환하고 있었다. 무진은 혜성의 힘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 흡수한 장력에 자신의 마기까지 섞인 회색빛 장풍이 혜성을 덮쳤다. 그악! 소림 최강의 천재가 단 3초 만에 경기장 밖으로 날아갔다. 혜성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연무장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승려들의 공포만이 감돌았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진무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저 기이한 무공, 저 서늘한 눈빛. 그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동굴에 그 공포를 다시금 느꼈다. 방장 해공의 표정은 복잡했다. 경악하는 승려들 사이에서 그는 오직 무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교차하는 그 눈빛. 정말 너였구나. 내가 돌아온 것이냐. 해공은 무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죽은 아내의 것과 닮아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무진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여기서 더 드러내면 설계자들이 움직인다. 속도를 조절해야 해. 이어진 결승전. 금강당의 고참 제자와 맞붙은 무진은 전략을 바꿨다. 일부러 몇 대의 타격을 허용하며 고전하는 척 연기했다. 5분간의 지루한 공방전 끝에 그는 마치 운 좋게 상대의 허점을 찌른 것처럼
극적인 역전승을 연출했다. 관중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운이 좋았군. 아직 혜성 사형만큼은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무진은 그 비겁한 안도감을 비웃으며 방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승자 무진. 오늘부로 너를 소림의 정식 제자로 승격시킨다. 해공의 손이 무진의 머리에 닿았다. 그 손은 따뜻했으나 무진의 등줄기에는 소름이 돋았다. 해공의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그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확신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장님, 과분한 은혜입니다. 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독백이 흐르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 늙은 여우의 품에서 얻어내야 할 무공과 정보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우승 상품으로 주어진 소림의 비전 영약을 삼키며 무진은 느꼈다. 단전 속의 회색빛 소용돌이가 더욱 거대해지고 있었다. 이제 소림이라는 좁은 울타리는 그를 담기에 너무 작아지고 있었다. 그날 밤, 무진의 처소 창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해철인가? 무진이 창문을 열자 그곳에는 겁에 질린 해철이 아니라 피 냄새를 풍기는 진무성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가굴에서 무진이 남겼던 그 메모가 들려 있었다. 내 놈이냐? 내 비밀을 훔쳐본 쥐새끼가. 진무성의 검이 무진의 목을 향해 쏘아져 들어왔다. 무진은 피하지 않고 웃었다. 20년 뒤에 터질 줄 알았던 복선이 자신의 압도적인 활약으로 인해 예정보다 훨씬 빨리 폭발하려 하고 있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화산의 사냥개. 무진의 손가락이 진무성의 검신을 가볍게 튕겨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무성의 검끝이 허공을 갈랐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검신을 손가락으로 튕겨냈다. 챙 강철과 강철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진무성의 손목이 비틀리며 검이 뒤로 밀려났다. 당황한 진무성의 눈동자가 커졌다. 무진은 서늘한 조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화산의 사냥개. 진무성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화산검법을 전개했다. 사리가 가득 담긴 매와 꽃이 피 무진의 전신을 덮쳐왔다. 하지만 무진의 눈에 그것은 느려 터진 춤사위였다. 천마보법의 기묘한 신법이 매와 사이를 파고들었다. 정마가 융합된 회색빛 내공이 무진의 손바닥에 모였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단 5초. 무진의 손바닥이 진무성의 가슴팍에 닿았고 그대로 내력을 쏟아부었다. 컥. 진무성은 바닥을 구르며 피를 토했다. 무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고작 종이 조각 하나에 겁먹어서. 내 놈. 정체가 뭐냐? 대체 얼마나 아는 거야? 민간인 12명을 죽여 수련한 혈마공. 그리고 3년 후 천하의 내 추악한 운명이 폭로될 것까지 다 안다. 진무성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무진은 경악하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죽이지 않겠다. 대신 내 말이 되어라. 3년 후 내가 신호를 보내면 화산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괴뢰가 되는 거다. 왜? 왜 날 살려두는 거냐? 아직은 쓸모가 있으니까. 가서 내 형체 없는 공포에나 시달려라. 진무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림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무진이 옴매무새를 가다듬기도 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방장의 직속 시자승 해명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진 사제, 방장님께서 지금 당장 오라 하십니다. 무진의 직감이 요동쳤다. 진무성과의 싸움을 들킨 것인가? 아니면 낮의 혜성을 꺾은 것 때문인가? 그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복도를 지나 평소 출입금지 구역인 방장실로 향했다. 방장실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무진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혜성이었다. 낮의 상처 때문인지 왼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혜성의 표정은 복잡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깊은 질투가 서려 있었다. 무진. 사형.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개성이 먼저 입을 뗐다. 방장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나는 쫓겨났다. 평생 단 한 번도 없던 일인데 나를 밖으로 내보내셨어. 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림의 천재이자 방장의 자랑이었던 소년이 처음으로 느끼는 배제감이었다. 무진은 말없이 그를 지나쳤다. 전생에서 자신의 손에 죽었던 자. 이번 생에서는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기이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조심해라, 무진. 방장님은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 개성의 마지막 말을 뒤로하고 무진은 방장실 문을 밀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고 향 냄새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방장 해공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무진은 무릎을 꿇었다. 해공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진아. 아니,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구나. 천천히 몸을 돌린 해공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25년 묵은 슬픔과 죄책감이 그 노안에 가득했다. 무진아,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소림의 방장이십니다. 그것뿐이냐? 너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냐? 개공은 방 한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무진 앞에 두었다. 상자 안에는 핏비독으로 만든 비녀 하나와 갓난아기의 작은 옷 한 벌이 들어 있었다. 마교 특유의 문양이 새겨진 비녀를 본 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25년 전 나는 젊은 승려였다. 마교 정벌 중 한 여인을 만났지. 그녀의 이름은 연화. 마교 교주의 외동딸이었다. 금지된 사랑의 기록이 해공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정파 무인들에게 쫓기던 연화를 구한 해공은 깊은 산속에서 3개월간 그녀와 숨어 지냈다. 승려와 마녀의 불가능한 사랑은 아이를 낳게 했고 마교의 추격이 시작되자 연화는 해공을 살리기 위해 홀로 도주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린 겁니까? 버린 게 아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연화는 스스로를 버린 것이다. 해공의 고함이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15년 전의 겨울밤, 연화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소림 입구에 쓰러졌다. 품에는 갓난아기 무진이 있었다. 이 아이는 정과 말을 모두 품었습니다. 세상을 구할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부디 지켜주세요. 그것이 연화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해공은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문파의 압박을 무릅쓰고 무진을 자벽승으로 숨겼다. 양자인 혜성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25년간 멀리서만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저를 자벽으로 키운 겁니까? 멸시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걸 보고만 계셨단 말입니까? 내 어머니는 나 때문에 죽었는데. 무진의 감정이 폭발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회색빛 내공이 방장실을 진동시켰다. 해공은 무진의 손을 부여잡으며 오열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아라는 단어가 무진의 심장에 박혔다. 전생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정마대전 당시 소림을 도륙하고 방장을 죽이던 순간 들었던 그 마지막 말. 미안하다. 아들아. 당시에는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야 모든 퍼즐을 맞췄다. 자신이 천마가 된 것도 정파와 마도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두 설계된 비극이었다. 그럼 혜성 사형은 뭡니까? 전쟁 고아를 거둔 양자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자신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저는요? 대체 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피를 이은 나의 진짜 아들이다. 무진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소림의 정통 혈맥과 마교 최고 권력의 혈통. 이론상 불가능한 두 기운이 자신의 몸속에서 회색빛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회귀자가 아니었다. 정파와 마도, 그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채 파멸과 구원 사이를 걷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무진은 해공에 떨리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 연화의 비녀를 움켜쥔 무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대가가 이토록 쓰단 말인가. 강해질수록 인간성이 깎여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무진은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소림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마교와 비극을 침묵한 정파 무림 전체가 그의 사냥감이 될 것이다. 방장실의 촛불이 꺼지고 무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등 뒤로 해공의 울음소리가 길게 끌렸지만 무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경각에서 보았던 재물 명단에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끝에 적혀있던 지워진 글자 하나. 천마. 세계의 진실이 한 조각 더 공개되자 무진의 단전 속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마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천도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 목줄기가 서늘했다. 출생의 비밀을 마주한 지 단 사흘. 소림의 평온은 밤을 찢는 비명과 함께 박살났다. 마교다. 마도들이 숭산을 넘었다. 경고는 늦었다. 12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대웅전 지붕을 타고 내렸다. 그들은 자객이라기엔 너무나 당당했고 고수라기엔 지나치게 잔혹했다. 전생의 기억 어디에도 없던 사건이다. 무진이 과거를 비틀자 운명 또한 광포한 이빨을 드러내며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장 해공과 각 당의 수자들이 즉시 출동했다. 대웅전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변했다. 해공은 무진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장경각 지하 밀실에 숨겼으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과학 밀실의 두꺼운 성문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먼지구름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검은 의복의 얼굴을 가린 자객.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소림의 그 어떤 고수보다도 짙은 피 냄새를 풍겼다. 남자가 무진을 발견하고는 눈가를 가늘게 접으며 미소 지었다. 찾았습니다. 소교주님. 무진의 미간이 뒤틀렸다. 소교주. 무슨 헛소리냐. 나는 소림의 승려다. 연화님의 아드님이 소림의 머리 깎은 개 노릇을 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비극이군요. 자객의 목소리에 서늘한 조소가 담겼다. 마교주께서 손자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곳 소림이 당신을 가족으로 보았습니까? 평생을 자벽으로 썩게 한 자들이 진정 당신의 편이라 믿으시는 겁니까? 자객의 말은 무진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해공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15년간 방치되었던 상처는 여전히 고름을 머금고 있었다. 자객은 대답 대신 혈육마도를 전개했다. 붉은 검기가 뱀처럼 휘어지며 무진의 목을 노렸다. 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단전 속에서 회색빛 기운이 폭발했다. 정기와 마기가 기묘하게 얽힌 힘이 무진의 손끝에서 형상화되었다. 챙, 챙, 챙. 격렬한 충돌음이 지하 밀실을 울렸다. 자객의 초절정 무공에도 무진은 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초식이 거듭될수록 무진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생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무진의 손이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자객의 가슴을 향했다. 천마. 칠인공. 자객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다. 무진 자신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생에서는 단 한 번도 익힌 적 없는 무공. 그러나 전생의 무진, 즉 혈천마제가 도달했던 그 기의 흐름이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다. 회귀 전의 기억이 단순히 지식이 아닌 영혼의 각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째서 교주님의 비전 무공을 쓸 수가? 자객의 물음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무진은 압도적인 힘으로 자객의 단전을 짓눌러 제압했다. 바닥에 처박힌 자객을 내려다보며 무진은 차갑게 신문했다. 말해라. 교주가 왜 나를 찾는 거지? 당신은 마교 최고 혈통입니다. 연화님은 마교에서 성녀였고 당신은 교주님의 유일한 후계자니까요. 이미 당신의 몸 안에서 천마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무진의 내면에서 거대한 갈등이 휘몰아쳤다. 소림 방장의 친아들인가? 마교 교주의 손자인가? 정파의 심장에서 자라난 마도의 씨앗.
전생에서 자신이 천마가 되어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이유가 단순히 배신 때문이 아니라 피 속에 흐르는 이 지독한 운명 때문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때 혜공이 밀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주저없이 자객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입막음이었다. 무진아, 흔들리지 마라. 혈통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선택은 오직 내가 하는 것이다. 혜공의 목소리는 간절했으나 자객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유령처럼 공중을 떠돌았다. 교주님, 소교주는 이미 각성했습니다. 예언이 시작됩니다. 무진은 혜공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25년간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을 갈구하는 갈증이 서려 있었다. 혜공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소림의 금기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600년 전의 예언을 꺼냈다. 정마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림은 멸망하거나 새로 태어난다. 그 예언 때문에 정파와 마교는 600년간 이런 결합을 금기로 여겼지. 내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균형을 뒤흔드는 폭탄이다. 혜공의 말은 잔인했다. 무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무진아. 너를 향해 더 많은 시련과 유혹이 닥칠 것이다. 마교는 너를 데려가려 할 것이고 정파의 고지식한 자들은 너를 죽이려 들겠지. 무진은 혜공의 말을 듣던 중 어머니 연화가 남겼다는 비녀를 꺼내보았다. 빛빛 옥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정파도 마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한쪽은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 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도구로 쓰려 한다. 나는 예언의 도구가 아닙니다.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주위에 흐르던 회색빛 기운이 더욱 짙고 단단해졌다. 정파가 나를 부정한다면 그들을 압도할 것이고 마도가 나를 휘두르려 한다면 그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내 길은 내가 만듭니다. 하늘조차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겠어. 무진의 결연한 선언에 혜공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특하면서도 두려운 마음. 자신의 아들이 걸어갈 길이 피로 물든 아수라도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자객들이 침입했던 대웅전 앞마당에 핏자국은 닦였으나 소림 내부에 퍼진 불안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다. 개성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무진에게 꽂혔다. 그 속에는 경외보다 더 큰 불신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무진은 장경각 지붕 위에 올라가 숭산의 능선을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마교의 본산인 신만대산이 있는 방향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보내주신 자객은 잘 받았다, 할아버지. 무진은 속으로 읊조렸다. 전생에서는 할아버지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칼끝을 겨누었던 상대.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를 것이다. 그는 단전 속에 소용돌이치는 정마융합의 기운을 한층 더 정교하게 갈무리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소림 내부에 숨어든 진정한 쥐새끼들을 솎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설화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설계자들의 꼬리를 잡는 일이다. 무진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회색빛으로 번뜩였다. 하늘의 의지라는 천도가 자신을 어떻게 흔들든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었다. 심장에 박혔던 얼음 같은 감각이 되살아났다. 전생의 마지막 기억, 천마의 옥좌에 피를 뿌리며 나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동자. 나를 배신하고 세상을 평정했다. 칭송받던 나의 유일한 제자, 혈무영. 그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다. 8살,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한 눈망울을 한 소년의 모습으로. 형님, 저랑 친구해주세요. 무술 가르쳐주시는 형님 맞죠?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내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무진은 전신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손이 훗날 천하제 일검이 되어 스승의 목을 칠 줄이야. 소년을 데려온 중년 남성은 무영의 삼촌이라 자신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고아인 무영이 무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나 가난하여 배울 곳이 없으니 소림에서 제자로 받아달라는 간청이었다. 방장 혜공은 무진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다. 무진아, 내가 결정해라. 이 아이를 소림의 문도로 들일지 말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지금 이 아이를 죽인다면 미래의 배신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8살 아이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거절한다면 아이는 어딘가로 흘러가 결국 전생처럼 마교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무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계공은 의아했지만 무진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무진의 계산은 명확했다. 전생에서 혈무영이 자신을 배신한 것은 천마로서의 자신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키우면 된다.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피에 새겨진 본능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16의 스승과 8살의 제자. 기묘한 수련이 시작되었다. 혈무영의 재능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무진이 가르쳐준 기초 내공의 흐름을 단 하루 만에 파악했고 보법의 원리를 눈동자만 굴려 읽어냈다. 전생의 그 천재성 그대로였다. 무진은 가르침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전생에는 오직 힘과 사륙의 효율만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인간성과 도덕을 먼저 주입했다. 무영아, 힘은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네, 스승님. 스승님은 정말 다른 무인들과 달라요. 멋있어요.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무진은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찔리는 통증을 느꼈다. 이 아이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자신이 또 다른 괴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허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평화로운 수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산책을 하던 무영이 숲속에 방치되어 있던 마교 자객의 시체를 발견했다. 지난 습격 때 무진이 제압했던 자의 흔적이었다. 스승님, 마교가 뭐예요? 무영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악한 자들의 집단이다. 그러자 무영의 입에서 나온 반응은 무진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하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사례는 너무나 명확하고 견고했다. 무진은 깨달았다. 이 아이의 내면에는 이미 거대한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무진은 곧바로 무영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소년의 부모는 마교의 습격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무영은 그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교에 대한 깊은 증오. 그것이 혈무영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탱하는 동력이었다. 무진은 전생의 기억을 더듬었다. 전생의 자신도 마교의 수장이었으니 무영의 증오가 결국 스승인 자신을 향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무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달빛 아래서 어린 무영이 죽은 자객의 시체를 향해 나뭇가지를 휘두르고 있었다. 단순히 무술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시체의 눈을 찌르고 팔을 난도질하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죽어버려. 너희 같은 건 세상에 없어야 해. 작은 입에서 흘러나오는 저주는 마귀보다 더 지독했다. 무진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성을 가르치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무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를 품는 것은 불발탄을 가슴에 안고 달리는 것과 같았다. 이 증오가 언젠가 자신을 향해 폭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무진은 차마 아이를 내칠 수 없었다. 이것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인가. 무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며 예감했다. 소림 내부에 숨어든 마교의 첩자, 그리고 자신의 혈통을 노리는 세력들. 그 모든 음모의 중심에 이 어린 제자가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임을. 무진은 품속에 숨겨둔 옥비녀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 연화가 남긴 기운과 무영의 증오가 공명하듯 기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무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순진한 얼굴로 무진 앞에 나타났다. 스승님, 오늘 수련은 뭐예요? 무진은 무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오늘은 너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것은 제자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신에게 내리는 선고였다. 무진은 소림의 장경과 깊숙한 곳에 보관된 금지된 서적, 신마제어법을 떠올렸다. 소년의 내면에 깃든 어둠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훗날 자신이 또다시 제자의 검에 심장을 내어주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림의 산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들이닥쳤다. 화산파의 장로이자 진무성의 스승인 청운검객이었다. 그의 손에는 무진의 이름이 적힌 도전장이 들려 있었다. 배신자와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적의 등장. 무진의 운명은 이제 소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무림 전체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소림의 산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는 비릿한 살기로 얼어붙었다. 화산파 청운검객의 도전장은 미끼에 불과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정파의 내로라 하는 고수들이 숲을 헤치며 나타났다. 화산, 아미, 골륜, 그리고 무림맹. 마교의 씨앗을 이 이상 키워둘 수 없다. 무진, 내 놈의 목을 거두어 무림의 안녕을 증명하리라. 무림맹주 강철산의 선언과 함께 포위망이 좁혀졌다. 무진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연합의 면면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진의 몸속에서 정마 융합의 회색빛 내공이 폭발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하지만 이번엔 너희가 죽을 차례다. 무진이 지면을 박차고 올랐다. 공간 자체가 뒤틀리는 굉음이 울렸다. 정마온돈권. 단 10초였다. 천하를 호령한다던 고수 5명이 동시에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16 소년이 뿜어내는 초월적인 무위에 정파 무인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때 하늘이 찢어졌다. 구름 한 점 없던 창공의 검은 균열이 생기더니 형체조차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의지체가 강림했다. 천도.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 목소리를 냈다. 이단자여, 내 존재는 허락되지 않는다. 세상이 진동했다. 무진은 그 압도적인 압력 속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회귀, 정마 융합 무공, 이 모든 것이 천도의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무림은 천도가 인간의 감정을 수확하기 위해 만든 농장이다. 1000년간 반복된 정마대전, 영웅의 몰락, 모두 설계된 각본이지. 천도의 조롱 섞인 고백은 잔혹했다. 무진의 어머니 연화는 이 미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정마 융합의 혈통을 잉태했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천마윤회수를 시전했다. 무진의 회귀는 어머니의 영혼을 통째로 불살은 단 한 번의 기적이었다. 다시 죽으면 진짜 끝이다, 무진아. 내 어머니는 너를 무기로 만들었지만 넌 아직 부족하다. 하늘에서 벼락이 쏟아졌다. 무진은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막아냈으나 온몸에 핏빛 뇌문이 새겨지며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내가 완성되기 전에 부숴주마라는 말을 남기고 천도는 사라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찰나 누군가 무진을 들쳐업었다. 8살 소년 혈무영이었다. 스승님을 건드리지 마. 추격하는 정파 무인들을 향해 아이의 눈에서 검은 마귀가 폭발했다. 타고난 천재는 스승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본능적으로 각성했다.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인류 고수 셋의 가슴을 뚫어버린 무영은 피칠갑이 된 채 무진을 업고 소림으로 도망쳤다. 사흘 만에 깨어난 무진의 곁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한 무영이 있었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인 그 손이 이번 생에선 자신을 구했다. 지독한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방장해공은 만신창이가 된 무진을 소림 최신부의 비밀 석실로 안내했다. 그곳엔 1000년 전 새겨진 석판이 빛나고 있었다. 정마 융합자가 3가지 시련을 통과하면
천도를 죽일 수 있다. 첫 번째 시련,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려라. 두 번째 시련, 가장 증오하는 자를 용서하라. 세 번째 시련, 내 자신을 부정하라. 설화, 무영, 그리고 자기 자신. 시련의 의미가 무진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석실벽이 무너져 내리며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마교주였다. 무진의 외할아버지이자 전생에서 무진의 손에 죽었던 노인. 손자야,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다. 정파는 널 죽이려 들지만 우린 널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천도와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마교에 있다. 마교주의 손이 닿는 순간 무진의 단전 속마기가 혈통의 공명으로 폭주했다. 무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마교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석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석실에 홀로 남은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천도를 부수되 누구의 각본에도 노란하지 않는 제3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의 첫 걸음은 설화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무영을 올바르게 키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조차 배신하는 것. 무진의 회색 눈동자에서 천도를 향한 살기가 번뜩였다. 이제 소림의 담벼락 너머 전설로만 전해지던 진짜 마교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진은 깨달았다. 석판 뒤쪽에 숨겨진 마지막 문구 하나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천도의 새로운 노예가 되리라. 무진은 피 묻은 손으로 석판을 쓸어내렸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목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은 땀이 아니라 선혈이었다. 3년. 소림의 가사를 벗어 던지고 강호를 유랑한 시간은 무진을 혈승이라는 악명으로 물들였다. 정파도 마도도 아닌 제3의 길을 걷는 자. 무진의 발자취마다 전생의 배신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진무성은 추락했고 마교의 변절자들은 목이 잘렸으며 부패한 무림맹의 실권자들은 자결로 죄를 씻었다. 복수의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무진의 시선은 곁에선 11살 소년 혈무영에게 머물렀다. 소년의 눈빛은 이미 인류 고수를 넘어선 냉혹함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스승님은 너무 약하십니다. 악은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항복한 적의 숨통을 망설임 없이 끊으며 미소 짓는 무영을 보며 무진은 섬뜩함을 느꼈다. 전생과 똑같은 궤적. 괴물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인가. 어느 날 밤 달빛을 등에 업고 설화가 나타났다. 16, 꽃봉오리처럼 피어난 그녀가 건넨 것은 3년 전과 같은 매화꽃이었다. 스님, 오랜만이에요. 왜 이리 피 냄새가 나요? 이젠 웃으셔도 돼요. 겨울이 지났으니까요. 무진의 얼음 같은 심장이 녹아내렸다. 전생에 지키지 못한 단 하나의 인연. 이번엔 반드시 그녀를 살리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천도는 비웃듯 계시를 내렸다. 첫 번째 시련,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려라. 설화를 죽여라. 그녀는 정마대전의 재물이다. 그녀를 살리면 천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거부하면 무진 자신이 죽어야 하는 선택. 미쳐버릴 것 같은 갈등 속에서 혈무영이 나타났다. 소년의 칼끝에는 이미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 여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스승님의 길을 가로막는 건 누구든 제거해야 하니까요. 안 돼, 무영아. 설화는 무고한 사람이다. 무진이 제자의 칼을 맨손으로 붙잡았다. 손바닥이 찢기며 선혈이 낭자했다. 하지만 무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질투와 집착이 뒤섞인 눈물 맺힌 눈으로 외쳤다. 무고함이 뭔데요? 스승님께 방해가 되면 그게 죄입니다. 저를 버리고 그 여자에게 가시려는 거죠. 스승님은 틀렸어요.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친 건 당신이잖아요.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천마 시절의 무진이 그에게 주입했던 독이었다. 씨앗은 이미 전생에 심어져 있었다. 그 순간 무림맹주 강철산이 이끄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다. 숲 전체가 정파 무인들의 살기로 진동했다. 혈승무진,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강철산의 공격은 천하 10대 고수답게 무거웠다. 정마융합의 힘으로 응수하던 무진의 등 뒤로 차가운 금속음이 들렸다. 혈무영의 칼이 스승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전생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무진은 예상하고 있었다. 고개를 비틀어 칼을 흘려보낸 무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무영아, 역시 넌. 죄송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당신은 너무 약해졌어요. 전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배신의 현장에서 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뱉어냈다. 넌 전생에서도 날 배신했다. 이번 생에서도 똑같구나. 난 널 바꾸려 했지만 본성은 바꿀 수 없었어. 무영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흔들렸다. 전생이라는 말의 무게가 소년의 심장을 때렸다. 무진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래도 난 널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무영의 칼날이 떨렸다. 스승을 죽여야만 완성될 수 있는 제자와 제자를 살려야만 완성될 수 있는 스승의 운명. 그 지독한 모순 속에서 무림맹주의 검이 다시 무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무진은 피를 토하며 내공을 역류시켰다. 정마융합의 극에 천마강림. 공간이 부서지며 정파무인 수십 명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하지만 이겨도 남는 것은 없었다. 인간성을 깎아 무공을 완성할수록 무진의 영혼은 공허해져 갔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무영은 칼을 버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무진은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소년의 눈에 서렸던 검은 마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의미했다. 무진은 땅에 떨어진 핏빛 매화꽃을 주워들었다. 설화는 지켰으나 제자를 잃었고 복수는 달성했으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사라졌던 무영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다음번엔 당신의 심장을 반드시 가져가겠습니다. 스승님. 무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갈라진 구름 사이로 천도의 거대한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가장 증오하는 자를 용서해야 하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무진의 단전 속에서 회색빛 기운이 비명처럼 소용돌이쳤다. 10만 대산으로 향하는 길목. 그곳에 무진이 전생에 가장 증오했던 인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다. 하늘이 피를 토하듯 찢어졌다. 극색 구름 사이로 거대한 눈동자가 드러난 순간 강호의 모든 생명이 무릎을 꿇었다. 천도. 인과율을 주무르는 절대적인 의지가 강림했다. 이단자여, 실험은 끝났다. 내 소멸이 이 세계의 유지 조건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만 갈래의 청백색 뇌전이 쏟아졌다. 지면이 증발하고 바위가 가루가 되었다. 무진은 정마융합의 기운을 끌어올려 막아냈지만 그것은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만큼이나 무력했다. 천도는 압도적이었고 그 앞에서 인간의 무공은 그저 장난질에 불과했다. 천도의 목소리가 뇌해를 울렸다. 무진이 회귀한 것도 정파와 마도의 힘을 한 몸에 품은 것도 모두 천도가 설계한 유의였다는 잔혹한 진실이 폭로되었다. 선택해라. 내가 소멸하여 질서를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무진은 고개를 돌렸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설화. 배신의 칼을 들었으나 스승의 파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혈무영, 그리고 허망한 권력을 쫓던 무림맹주까지. 그들은 모두 천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었다. 첫 번째 시련이 가슴을 찔렀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버려라. 무진은 설화를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설화. 이번 생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구나. 두 번째 시련이 영혼을 핥히었다. 가장 증오하는 자를 용서하라. 무진은 흐느끼는 제자, 혈무영을 응시했다. 무영아, 넌 잘못이 없다. 내가 전생의 업보를 내게 심었을 뿐이야. 이제 그 굴레를 끊어주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이 도래했다. 내 자신을 부정하라. 무진은 깨달았다.
천도가 만든 규칙 안에서는 절대 천도를 이길 수 없음을. 규칙을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체습판 자체를 뒤엎는 희생뿐이었다. 무진의 단전이 가공할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순한 도가의 내력과 흉포한 마공의 기운이 충돌하며 전례 없는 에너지를 뱉어냈다. 무진은 자신의 존재를 연료로 삼아 폭발시켰다. 이럴 수가, 규칙을. 근원부터 바꾸려 하는가. 천도의 비명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무진은 정마융합의 정수를 가루로 만들어 천하 만민의 맥락 속에 뿌렸다. 이제 힘은 천도의 독점이 아니었다. 누구나 정과 말을 넘어선 힘을 품을 수 있게 된 순간 인과율의 독점 구조가 무너졌다. 천도는 형태를 잃고 바스러졌다. 빛이 사그라들고 정적이 찾아왔다. 대가는 가혹했다. 세계를 구한 대가로 무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공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기억도, 가슴 시린 사랑의 감각도 모두 하얗게 지워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림사의 뒷산, 울창한 나무 아래서 한 청년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벽승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그 어떤 살기나 야망도 없었다. 기억을 잃고 15 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간 무진이었다. 스님, 또 여기서 멍하니 계시네요.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왔다. 설아였다. 그녀는 10년째 매일같이 산을 올라 이 기억 없는 승려를 챙겼다. 아, 시주님 오셨습니까? 왜 자꾸 저 같은 자벽승을 찾아오시는지요? 그냥요. 스님이 혼자 계시면 마음이 쓰여서요. 무진은 그저 허허롭게 웃었다. 그에게는 어제의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무엇보다 달콤했다. 그때 산길을 타고 웅장한 기세의 사내가 나타났다. 강호를 평정하고 혈검마제라 불리게 된 청년 혈무영이었다. 그는 이제 스승의 뜻을 이어 정의를 수호하는 강호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무영은 무진의 앞에 서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스승님, 오늘도 평온하십니까? 스승이라니요. 저는 그저 나무나 베는 사람입니다. 무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록 무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매일 찾아와 속죄의 인사를 건넸다. 무진이 준 기회로 얻은 새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스님, 만약 전생이 있다면 무얼 하고 싶으세요? 설아의 짓궂은 질문에 무진이 먼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글쎄요. 그저 평범하게 누군가를 지키며 살고 싶을 것 같네요. 지금도 충분히 평범하고 평화로워요, 스님. 무진은 품 안에서 색이 바랜 매화 꽃잎 하나를 꺼냈다. 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꽃,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참 예쁘네요. 제가 드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설아가 무진의 손을 맞잡았다. 무영은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검을 닦으며 다짐했다. 스승님이 만든 이 평범한 평화를 영원히 지키겠노라고. 해는 지고 별이 떴다. 기억은 사라졌고 영광은 잊혔지만 무진은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피로 물들었던 전생과 이번 생의 모든 인과가 매화 꽃잎 하나에 담겨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